안녕하세요. 49일간의 확률 통계 여행.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서 41차 단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단순 회귀 모형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봤었죠. 자, 보통 최소 제곱법 OLS를 이용해서 회귀성과 모수를 가정한 회귀식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자,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을 측정하기 위해 결정 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 회귀 모형에서 이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형의 유의성이라는 거는 회귀 모형이 실제로 그 모집단의 회귀식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통계적으로 적합한 그런 회귀계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모집단에서 이 적합한 방법으로 이 표본을 구해도 말이죠.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은 매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조금씩 표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OLS는 그 오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회귀방정식을 구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OLS는 이 회귀방정식을 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뿐이지 이 회귀식의 회귀계수, 즉 기울기죠, 기울기. 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은 X 변수가 투입될 때 Y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예측하는 게 회귀 모형의 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 회귀계수에는 기울기와 상수항이 있는데 이 중에 이 기울기, 특히 기울기가 유의한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OLS는 이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데는 적합한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그림 40.2를 한번 봅시다. 자, 회귀 모형과 표준 오차 해가지고 이 시각화돼 있는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예, 각 관측치들이 이 회기선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회기식은 어, 같은 수식으로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즉 OLS로는 이런 이제 회기식을 추정해 주는데 실제로 이 회기식의 어떤 회기계수가 얼마만큼 유의하냐. 자, 이 회기식의 어떤 회기계수 유의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X 변수와 Y 변수가 얼마만큼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얼마만큼 예측에 대한 신뢰성들을 보장해 주느냐.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오차 있죠. 표준 오차. 예.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가지고 이 회귀계수의 이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귀식이 결국 X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Y 변수의 변동을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은요, 이 기울기의 모수가 0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아무리 변화를 하더라도 Y가 변화하지 않겠죠. 예. 자, 최초에 우리가 모집단의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에라 오차로 이렇게 어, 최초 모형을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기울기 이 모수의 기울기가 베타 1이 제로라고 한다면은 수식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즉 상수항과 오차만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추정된 회귀식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회귀계수의 검정은 자유도
DF는 n-인 t 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왜 그 자유도를 계산할 때 2를 빼주냐 하면은 자, x 값의 평균과 y 값의 평균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t 검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도 계산에서 관측치의 숫자 n 빼기 자, 사용된 평균의 숫자 2를 빼주는 겁니다. 자, 회귀계수의 어떤 가설 검정과 검정 통계량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죠. 기울기의 가설은 자, 베타와는 제로일 것이다라고 귀무 가설을 설정하고요. 대립 가설은 이제 0이 아닐 것이다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 계산은 자, t 값을 계산하는데 자, 추정된 기울기 빼기 가설의 기울기를 해서 자, 기울기의 표준 오차로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근데 가설의 기울기는 자, 귀무 가설의 기울기가 되겠죠. 베타와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0을 빼주는 겁니다. 자, 상수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무 가설에서는 베타 제로는 제로라고 어, 귀무 가설을 설정을 해주고요. 대립 가설은 제로가 아니다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검정 통계량은 역시 그 t 통계량을 계산을 해주는데요. 추정된 상수항에서 가설의 상수항을 빼주고 자, 이 값을 자, 상수항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집니다. 역시 가설의 상수항이 기무가설에서 제로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가설의 상수항은 0으로 설정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예, 표준 오차를 사용한 그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이에요. 표준 오차를 사용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 그래서 이 표준 오차는 이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서 이 표준 오차를 계산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위에 이 분자에 있는 SSE는 뭐죠? 자, 분자에 있는 SSE는 바로 회기식에서 설기 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죠. 자, 이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자유도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유도로 나눠서 이렇게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 추정된 모형의 예측이 완벽하다. 즉, 이 모수하고 이 추정된 그 회귀계수하고 동일하다면은 자, 설명되지 않는 변동은 제로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표준 오차도 제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된 표준 오차가 주어지면요. 그 아래의 공식을 이용해서 추정 계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기울기의 표준 오차입니다. 기울기의 표준 오차. 기울기의 표준 오차는 자, 계산한 이 표준 오차를 갖고 자, 개별 x 값과 그 x의 평균 간의 거리를 구한 그걸 제곱해서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줘서 표준 오차를 나눠줍니다. 자, 상수항의 표준 오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수항의 표준 오차는 다만 여기서 전체 관측치분의 1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하고 더해주냐면요. 표본 평균이죠. 자, 변수 x의 표본 평균의 제곱을 한 값을 자, 개별 x에서 이 평균 간의 거리를 구해서 제곱해서 나눠줍니다. 예. 그 값을 전체 값을 이제 제곱근으로 구해주는 거죠. 자, 유의 수준 5%에서요. 양측 검정으로 이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다음과 같게 됩니다. 먼저 자, 기울기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이렇게 구해주죠. 예. 기울기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은 자, OLS로 추정한 회기 모형의 기울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자, 이 t 값을 유의 수준 5%에 해당하는 t 값을 둘로 나누고 자, 그다음에 기울기의 표준 오차를 자,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신뢰 구간을 구해 줍니다. 자, 상수항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OLS에서 추정한 상수항을 상수항에서 유의수준 5%에 해당하는 t 값을 구한 다음에 상수항의 표준 오차로 곱해줘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실내 구간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예제 40.1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용을 했었던 39일차의 예제에서 사용했었던 직무 만족과 조직 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자, 유의 수준 5%에서 가설 검증의 단계에 따라서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은 아까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죠? 예, 예, 기울기에 대한 이제 가설 설정이죠. 그래서 귀무 가설은 자, 모수의 기울기는 제로일 것이다. 대립가설은 제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요. 자, 결정규칙 설정에는 자유도를 구해줘야죠. 이 엑셀 데이터에 있는 관측치들은요. X와 Y가 모두 자, 12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해주면은 자유도는 121이 됩니다. 자,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요. 임계치를 찾으면은 1.980이 나옵니다. 따라서 검정 통계량이 1.980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980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예,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 임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요. 자, 알파는 유의수준 5%니까 T 분포표에서는 자, 양측 검정이니까 자, 0.025에 해당하는 열에 있는 자, T 값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자유도가 121이었죠. 자, 여기서는 제 자유도가 121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자, 121보다 낮은 가까운 수치인 120에서 자, 0.025에 해당하는 t 값을 보면 1.980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스튜던트 T 분포표에서 자, 임계치를 찾으니까 1.980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으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표 40.1의 수식을 사용을 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값, 그래서 추정된 기울기, 그래서 그리고 가설에서 설정한 기울기를 빼주죠. 그리고 기울기의 표준 오차로 나눠줍니다. 자, 우리 여기 기울기의 표준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준 오차에서 x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겠죠. 앞에서 표준 오차는 말이죠. 표준 오차는 SSE, 이 회계식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자유도로 n-2로 나눠서 제곱근으로 구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오차는 말이죠. 우리가 39일 차수에서 이미 구해놨어요. 그래서 67.918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67.918에다가 67.918에다가 자유도 121로 나눠서 제곱근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0.7492라는 값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개별 x 값에서 실제 관측된 개별 x 값에서 자, x의 평균을 빼주고 제곱합을 하는 거죠. 제곱합을 해서 자, 제곱근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122.157이 나옵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0.0678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계산되는지 한번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해놓은 표준 오차입니다. 0.7492고요.
자, x의 평균은 계산했을 때 3.45로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개별 x 값에서 x 평균을 예, 빼서 제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x 값은 자, 직무 만족이죠. 빼기 자, 평균을 해줍니다. 평균을 고정을 해줘야죠.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고요. 제곱이죠. 자, 제곱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좀 보기 좋게 한 예, 소수점 세 자리 정도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컨트롤 C 해서 자, 복사할 영역을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고, 자, 요거를 다 합산을 해줘야죠. 합산을 썸해서 자, 전체를 선택해서 해줍니다. 그럼 122.157이 나왔어요. 122.157.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줘야죠? 자, 이게 분모의 루트로 제곱근 계산을 해줘야겠죠.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곱근 계산해준 값은 자, 함수가 sqr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은 11.052가 나옵니다. 11.052. 자, 그 다음에 표준 오차를 제곱근 해준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면은 네, 그래서 0.0678, 0.0678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예,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자, 엑셀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0.0678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자, 다시 이 t 통계량 계산하는 수식으로 돌아와서 자, 추정된 기울기가 0.554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산했을 때 0.554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설에서 설정된 기울기가 제로죠. 자, 그리고 기울기의 표준 오차는 0.0678.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8.1711로 통계량이 계산이 됩니다. 검정 통계량이 계산이 돼요. 자, 검정 통계량이 자 8.1711이니까 아까 임계치가 1.980이었죠. 이거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기울기의 모수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정된 회기식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주게 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정에는 자, 아노바표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즉 종속 변수 이 y의 어떤 분산 정보를 이용해서 유의성을 검정하는 건데요. 자, 이 아노바 표에 있는 자, 이 회귀 모형 잔차 뭐 합계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난 그 분산 분석에서 요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한 수식에 대한 설명은 오늘 강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우리 아노바 분산 분석은 실제로 손으로 수식을 풀지 않고 엑셀 프로그램이나 그 자모비를 이용해서 분산 분석을 시행했었죠. 자, 오늘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회계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에서 이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을 체크를 해주면요. 예, 이런 창이 뜨죠. 자, 여기서 회기 모형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요. 자,
X축과 Y축의 데이터들을 입력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변수명까지 지정을 해줬으면 자, 이름표에 체크를 해주고요. 신뢰 수준은 디폴트로 9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값을 출력할 셀을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요. 자, 이런 결과값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 회귀분석 통계량에 대한 이제 요약 출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정 계수가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35.6%, 35.5%의 결정 계수로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독립변수인 X가 즉 직무 만족이 종속 변수인 Y인 이 조직 충성에 대한 어떤 영향관계에 대한 이 설명력이 한 35.6%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64%, 65%는 뭔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조직 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직무 만족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 급여 수준이라든가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가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직 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모형에서는 직무 만족만을 조직 충성에 대한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영향 요인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약 64, 5% 안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Y 값에 대한 또 오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결정계수 값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결정계수 값을 뺀 나머지 64%, 65%가 그런 요인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까 살펴봤었던 검정 통계량 한번 보실까요? 자, 직무 만족에 대한 검정 통계량 보면은 8.169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P값을 보면은 0.0000. 자, 유의 수준 5%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자, 이 직무 만족에 대한 회귀계수 자, 0.5538 기울기 이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산 분석 아노바표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요. 자, 아노바표에서는 어떤 값을 보여줍니까? 자, F 통계량을 보여주죠. F 통계량. 자, 설명을 오늘 강의에서는 설명을 이제 생략을 했는데 자, 분산 분석 표에 보시면은 Y의 변동은 설명되는 변동과 설명되지 않는 변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F 통계량은 설명되지 않는 변동분의 설명된 변동으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설명된 변동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명된 변동이 훨씬 분모에 있는 설명되지 않는 변동보다 훨씬 크다라면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되지 않은 변동보다 설명된 변동의 비율이 66배,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자, 여기 유의한 F는 이 P값입니다. P값. 자, P값 0.0000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회귀 모형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실제로 엑셀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었던 그 엑셀 파일에서 곧바로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분석을 눌러줍니다. 자, 회귀 분석은 리그레션. 자, Y는 이 조직 충성 변수명부터 해가지고 쭉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X도 직무 만족부터 해가지고 쭉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변수명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라벨에다가 체크를 해주죠. 자, 이름표에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영문으로도 이제
엑셀이다 보니까 자 이제 각 설명들이 영문으로 돼 있는데요. 자, 아웃풋 레인지 해가지고 자 어느 셀에다가 자 요쯤에다가 여기다가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출력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강의 자료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R 스퀘어 결정 계수는 0.355 이렇게 나왔고요. 예, 회귀 분석 결과 보시면은 이 직무 만족의 배수는 0.54, 0.54로 계산이 됐고 T 통계량은 8.169죠. 8.169. 자, P값이 0.00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이제 엑셀에서 보여주는 값에는 이 임계치가 회귀 분석했을 때 임계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P값을 보면은 이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노바표를 보시면은 분산 분석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도죠.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보시면 자, F 통계량은 66.739가 됩니다. 66.739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사실 임계치 비교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은 분산보다 설명된 분산이 무려 66배, 67배 정도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그니피컨스 F 값이 이 P 값이에요. 이게 자, 이 P 값 봐도 저 0.000. 그래가지고 이 회귀 모형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1차 단순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다중 회귀 모형, 즉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